지금 더민주는 이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자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 거야. 지금 이제 호남에서 이번에 광주 그 기념사를 들으면서 완전히 문재인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 거야. 호남이 완전히 문재인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데, 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 문재인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문재인과 함께 간다, 그런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국민의당을 지금 처절하게 쳐내는 거야. 철저히 쳐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당 쪽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의 구의원들인데, 그 구의원, 군의원들이 지금 더민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합당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에 지방선거에 지금 그 기초나 광역의원들이 더민주로 가버리겠다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지네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거든. 구의원, 시의원들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더민주도로 합당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당 의원들 꼴보기 싫다, 저것들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깠던 놈들이다, 절대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이 국민의당은 언제든 바른당하고 이 힘을 합칠 수 있어. 그리고 바른당이랑 힘을 합치는 순간 걔네들을 자유당에서 확 끌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저쪽으로 다수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재인이 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다시 안 오겠다 그러겠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다시 안 오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사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이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을 하나로 묶고 가는 게 필요하다. 예, 국민의당을 잘 묶고 가고, 니네가 문재인한테 협조를 잘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재인에게 협조를 잘하면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 이렇게 딜을 해야 돼. 그래야 문재인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되는 거야. 근데 국민의당이 과거에 나쁜 놈들이었다, 이래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추미애가 더 위험해. 더민주 안에 추미애가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 이 국민의당 의원들 뭐 천정배나 정동영이나 죄 다 끌고, 그리고 가면서 문재인에게 대신 더 충성해라, 더 열심히 보좌 잘해라. 그러면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김한길은 절대로 주면 안 되지. 김한길, 안철수 이런 애들은 날리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는 뭐 그냥 어디 있어도 별 영향력이 이번에 워낙 바닥이 드러나서 어떻게 발성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발성 연습만 갖고 뇌를 채울 수는 없어요. 예. 발성 연습만 해가지고는 뇌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뭐 안철수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누가 안철수 지지자가 그러더만,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 발성 연습한 것처럼 다음에는 뇌를 채워올 수 있지 않냐. 그게 뇌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건 아니야. 그 뇌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무리한 기대를 하면서 짐 빼지 말았으면 해. 그 님들한테 별 도움 안 돼요. 그게 뭐 값쳤습니까? 뭐 3번은 안 됩니까? 그 써준 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준 놈이나, 그 써준 대로 외치는 놈이나, 외치는 것이나, 참, 보는 내가 오그라들더라고.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야. 내가 진짜 만길동이라서 그때 화를 못 내는데, 나 진짜 쪽팔려. 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진짜 홍준표 원래 그런 애라고 쳐. 서울대, 의대, 뭐 카이스트 교수, 전 세계에서 카이스트를 모르겠어 진짜. 릴렉스. 화내면 안 돼. 홍철, 권노갑 등을 만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설득키로 동교동계 원로들을 만나서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로 하면서 한식당 오찬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호남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누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박주선 비대위 추대를 상의했는지에 대해서 일부러 안 했다. 당의 안철수 사당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전화하는 것이 좋게 비치지 않을 것 같았다. 원내대표 당선된 날 전화를 줘서 통화를 했었다. 개헌을 꼭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근데요, 내 기억이 잘못됐나? 김동철이 옛날에 호남에서 자기가 친노라고 돌아다닌 사람 아니야? 내 기억에 김동철이 호남에서 자기가 친노라고, 자기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뭔 명함이 있었어. 잠깐만, 그 김동철의 과거를 한번, 내가 착각하는 거 김동철로 이해하는데? 맞죠? 맞지? 그 김동철이 옛날에 노사모 명함이었나 무슨 노무현 재단 명함이었나, 노무현 재단 아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에 그 2004년부터 7년까지 그 열린우리당, 김동철이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그때 하여튼 좀 찾아봐봐.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했는지. 옛날에 과거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했던 거 맞지? 맞다니까. 내가 기억나. 그때 내가 광주를 내려갔었는데 그때 김동철이, 왜 내가 기억나냐 하면 나는 김근태계 쪽 사람들을 알잖아. 근데 자기가 친노 적자라고 그러면서 김근태계 쪽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기억나. 그치? 내가 그래서 기억난다니까. 그때 자기가 노무현 무슨 노무현과 관련된 명함을 가지고 자기가 노무현의 적자다 그러면서 그 김근태 의원 쪽 사람을 막 짓밟고 있었어. 그때 그 광주 쪽의 친노들이 김동철 편 들면서 그게 김동철이야. 왜냐면 내가 그때 너무 기분 나빠서 기억하거든. 자기가 잘난 게 노무현 명함 갖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 자기 노무현 명함을 갖고 노무현과 관계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김근태 의원 쪽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 그랬던 사람이 국민의당에 있어서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저 사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사람 잘 기억을 못해. 얼굴 못 알아봐. 근데 내가 김동철은 분명히 기억해. 그때 자기가 노무현 적자라고 그러면서 그 김근태 쪽 사람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을 막 찍어 누르면서 자기가 공천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 2004년에 거봐. 그때 노무현 광풍으로, 그지? 노무현 탄핵 광풍으로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노무현 적자라 그러면서 그때 광주에서 얼마나 걸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김근태계 사람들 막 깔보고. 이거 비밀인가? 지우고 싶은 과거인가?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문재인 까는 거야. 그래서 호남을 위해서도 따로 가야 된다고? 내가 밉겠다. 아유, 쓸데없는 기억력. 그게 또 마침 딱 기억나가지고. 참 벌어먹고 살기 힘들지. 아유, 망치 전혀는 그냥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아유, 그때 그냥 오죽했어야지. 광주에서 내가 그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직운동 한다고 돌아다닐 때였거든. 근데 김동철이가 그냥 어찌나 노무현을 파는지 아우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그래갖고 그냥 그 김동철 지지자들한테 엄청 서름받고 그랬거든. 아우 내가 또 은근히 그때 여의도에 있었던 게 그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그때는 그렇게 노무현을 팔더니. 아유, 호남을 위해서라도 더민주하고 합당하면 안 된다고. 아유, 그렇게 살고 싶나 그래, 사람이. 참. 사지 멀쩡해가지고.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막 호남이 따로 있어야 된다. 아니, 호남 사람이 등신이냐고. 여당 프리미엄을,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여당이야. 몇 년 만에 여당인데 그 여당을 버리고 뭐하러 이 지지율 5%짜리 정당을, 지지하겠어. 호남 사람들은 뭘로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가 이쪽에서는 다시 공천받기 어렵겠다 뭐 그런 계산했나 보지? 아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유, 참,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줄 타고 저리 줄 타갖고 오선 의원이나 했구나. 17대 때부터. 아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마침 또 그게 기억이 났네. 아유, 이럴 때 노래 하나 또 들어야지. 스로 그냥 투표 집 앞에다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 가족 관리였잖아요.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형 때문에 그 형네 집 앞에다가 경찰을 상주시켰대. 감시하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형이 계속 그 문제로 시위하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노건평이한테 어떤 뇌물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무슨 쇼핑백으로 받았다가 그 돈을 돌려줬는데 어쨌거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감옥을 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건평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욕을 먹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억을 박연차한테 빌렸던 것도 그 딸과 사위가 살 집 때문에 빌린 거 아니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라 그러나 후보 시절에 그 장인이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였어. 비전향 장기수였던 것 때문에 빨갱이 사위라고 너무 공격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랬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나더러 아내를 버리라는 거냐. 대통령을 포기했으면 했지 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여자 유권자들이 그냥 확 표를 몰아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빨갱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그 욕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가족들 때문에 결국은 이 욕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밑에 있는 사람들 소위 측근 관리 변상욱이 아니라 변양균 죄송합니다. 예. 변양균 신정화 사건 그리고 그 무슨 그 홍보처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가지고 막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 아파트 값 튀었던 거 그리고 하여튼 그 청와대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 있는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 가까운 가족들 간의 문제 그 노건평이 계속 욕먹을 거리를 제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재인이 이번에 국회에다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요청한 건 그렇게 끝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내부에 적이 들어와 있으니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라. 이런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이 특별감찰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월남을 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실 국내에 그 친인척들이 많지 않은 집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더만. 되게 가난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판잣집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누구한테 내가 들었어. 바람이 너무 부는 날, 문고리를 잡고 있으라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더니 지붕이 날아갔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막 그게 이제 바닷가고, 이게 섬이라 태풍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고리를 잡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어려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다는, 날아가는 지붕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히 써놨다는,
예. 그런 집에서 되게 이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죠. 예, 피난민의 자식으로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어떤 자신감도 있겠지. 그 친인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남쪽에 친인척이 없잖아. 오로지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이제 딱 형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딸과 아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당당하니까 저렇게 요청을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좌우지가 이제 나는 지금 문재인의 정치를 보면서 끊임없이 노무현의 정치에서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모든 과정, 모든 그걸 뭐라 그러니? 시행착오? 노무현의 시행착오에서 바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이 했던 거에서 교집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딱 노무현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의 시행착오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 하고 노무현이 했던 일, 거기서 딱 시작하겠다. 그래서 노무현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 그러나, 노무현의 뜻이 좋았지만, 관리가 잘 안 됐었던 면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는 이거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나는 어제 뭐라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왠지 뭔가 서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지. 안 그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파고 명함 파갖고 다닌 사람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겠지. 그런 생각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 거 아니야. 현직 대통령으로 오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좀 서운해할지라도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하는 그 분위기였다. 그게 원래 예상되어 있지 않았다며. 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고, 발언이었다고. 근데 현장에 온 사람들은 아주 여러와 같이 그 말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내가 부조화를 느낀 게 있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참 사람이 착했어요. 착하고, 그건 한나라당 애들도 인정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착하고 깨끗했어. 그런데 그 주변이 참 지저분했어. 그 지저분한 주변이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었답시고 너무 설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점점점 고립이 돼 갔던 거였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주변에 있어 노무현을 파는 사람들이 아까 김동철이처럼 정말 재수없는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런 걸 몰라. 그들이 어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현의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막 띄워줬어.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자들이 같이 싸잡아서 참 섭섭했었던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쩌면 저렇게 몰라볼까. 제가 노무현 주변에서 노무현 파는 인간들 중에 쓸만한 인간이 없었는데 그때 김동철 같은 사람들을 막 추앙해서 뽑아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참 그 지지자들을 보면 대빵을 아는데 대빵이 저런 수준인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서 뭔가 다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 느껴졌고, 그러나 문재인이 그거를 굉장히 어렵지만 결단을 내려서 끊는 장면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거였구나. 그 지지자들은 모르는 거야. 소위 노무현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이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지했던 거야. 덩달아 다니면서. 그런데 문재인이 진짜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래 정신, 노무현 정신, 이거를 딱 부활시켰구나. 내가 잘못 본 건가? 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의 말을 막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에 동의했던 순수 지지자들, 그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아, 문재인이 왜 그런지 알겠다. 소위 친노 패권주의란 말 아예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구나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수 지지자들과 그 순수 지지자들의 뜻과는 달리 뭔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오묘한 이 욕망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제 노무현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어제 그 말은요, 친노는 없다는 선언이었어. 내가 느낀 건 어제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다시 오지 않겠다. 그 말. 노무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 말이 뭐냐? 더 이상 노무현을 친노의 노무현이 아니다. 자기도 친노가 아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였어. 본인이 친노가 아니고 노무현도 친노의 노무현이 아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 말아먹은 게 그 친노들이야. 그 친노들 중에서도 누가 국민참여당을 만들었었냐 하면 소위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호남 쪽이 있고 그리고 노무현 키즈라고 노무현 팔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도 김동철이었어. 그리고 제야운동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제야운동권 출신들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 그리고 이제 호남을 근거로 해서 성장한 정치인들, 그리고 이 노무현 탄핵이라는 역풍 속에서 말 잘하고 노무현 인기몰이로 된 사람들.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극렬 노빠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호남을 계속 난닝구라고 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와 어울렸던 사람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 열린우리당이 해산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패족이란 표현을 들어. 패족 취급을 받고 다시는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2008년에. 근데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딱 서거라니까 그때 이것들이 또 다 기어 나오는 거야. 다 기어 나와가지고 노무현을 팔고 다닌 거야. 2010년에. 그런데 얘네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때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야. 그래서 국민참여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당을 만든 거야. 근데 유시민도 처음부터 국민참여당에 결합하지 않았어. 2010년에는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 중에서 제일 골 때린 애들이 국민참여당을 만들어갖고 있다가 2011년 가을에 유시민이 들어가. 그러면서 민도당하고의 합당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면서 야부리를 푸는 거지. 그래갖고 통합진보당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2012년 총선을 말아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결국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소위 이제 노무현 재단의 명함 갖고 다니는 애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사고를 치겠어.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노무현 재단에서 일했다. 자기를 뽑아줘야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 이러면서 그 틀림없이 내년 지방선거에 전국에서 곳곳에서 사고가 터질 거라고. 내가 볼 땐 그래서 어저께 다 잘라버린 게 아닐까. 왜냐면 노무현 재단이 명함을 너무나 남발했어요. 예. 노무현 재단에서 명함을 너무나 남발했어. 그리고 무슨 포럼 막 이런 걸로 명함을 너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쪽 관계된 그 명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를 뽑아줘야 대통령하고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예산 갖고 올 수 있다. 요런 멘트를 준비했을 거라고. 2010년에도 걔네들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친노가 아니다. 이거 선을 딱 그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를 못하게끔 나는 미리 약을 친 거다. 나는 그렇게 보여.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무현 팔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어딜 가서나 오픈 모임을 해. 오픈 모임을 지역별로 막 한단 말이야. 그게 결국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거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오프 모임들을 지역별로 막 만들고 지네들이 대빵 먹고 막 그래. 그리고 사람들 연락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지방에 막 출마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양아치가 너무 많은 거야. 특히 돈 문제 희미하고 되게 무책임하고 노무현 팔아가지고 지방의원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서 사고친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이 내년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는 위험함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른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 2013년에 대한언론 만들겠다. 대한언론 만들겠다라면서 50억을 모았어. 기억나죠? 50억을 모아가지고 모 방송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방송이 뭐라 그러나 송출하는 그 플랫폼? 이게 애매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50억을 모아서 대한언론을 만들겠다고 맨 주동했던 인간들이 엄청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50억 다 날려먹었어. 그리고 다 가버렸어. 그리고 진짜 이 조합원들이 남아서 거길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지금 또 무슨 민주종편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재탕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건 무너진 다음에 무슨 플랫폼을 만들겠다. 기억나지? 선거를 감시한, 내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건 야권 통합이었어. 야권 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돈을 3억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플랫폼이 나온 게 아니라 결국 수개표 한 거 아니야. 닥치고 후원하라고 날 불러다가 또 막 무슨 모임을 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 무슨 수개표 운동하고 막 선거를 못 믿겠다. 그리고 선관위원 폭행해가지고 막 기소당하고 그랬더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만 보면 그렇게 지역에서 막 그 오프 모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꼭 양아치 짓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양아치 짓 하는 인간들이 그 큰일을 그르치는 거야. 그게 다 욕먹게 하는 거고. 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 지방선거 할 때 노무현 팔고 문재인 파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한테 여러분들이 눈길도 주지 말아야 돼. 지네들이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현 팔고 문재인 파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욕을 먹게 한다니까? 2006년 지방선거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 걔네들이 2010년에 나타나가지고 또 말아먹고 지랄하고 국민참여당이 나타나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막 분란을 일으키고 2012년에 그 통진당 그 유시민이가 협상대표로 나와가지고 통합진보당에다가 16자리를 양보하고 79석은 경선을 하자. 그게 2012년 3월 10일의 일이었어. 내가 그래갖고 유시민한테 쌍욕했다가 나 감옥 간 거 아니야. 그때 유시민이 요구한 게 16개를 통합진보당한테 양보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79개는 경선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안 된다라고 펄펄 뛴 게,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이 봤지만 이게 3월 10일 날 합의를 봤어. 그래갖고 3월 16일까지 후보를 결정하라는 거야. 근데 총선거가 4월 12일이었어. 그러면 내부 경선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갖고 국회의원 경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게 일주일 동안에 전력을 기울여 싸우기 때문에 그 전력을 기울여 싸운 사람들의 마음이 한 달 안에 봉합이 안 돼. 그래서 그 경선했던 지역은 대부분 졌어요. 그때 찾아봐. 내가 그래서 욕을 했던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79개 경선 포기해라. 16개 양보받고 차라리 20개를 양보받더라도 79개 경선하면 안 된다. 그러면 79개는
그 총선을 앞두고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이를 악물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보복한다. 진 쪽에서 이긴 쪽에게 흡수가 안 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적어도 6개월 이전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러면 몰라도 한 달도 안 돼서는 단일화 안 된다고. 그때 기억나지?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내가 그 당시에 2012년 3월 달에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경선하라고 내보낸 사람이 그런 양아치다. 쌍욕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쌍욕한 걸로 내가 감옥을 간 거지. 한 예를 든 건데 그거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나중에 사실로 증명된 거 아니야. 문제는 그 79석이요. 79석에 경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경기도에 여주 이천 쪽에 민주당이 후보가 됐다면 이길 수 있는 동네가 있었어. 몇 군데. 원래 거긴 한나라당이 다 되는 데인데 그 12년 분위기가 이명박에 대한 너무나 분노가 있어서 민주당이 후보가 됐으면 당선될 만한 동네가 있었어. 박빙이었던. 그런데 거기 한나라당 애들이 다 통진당을 찍어준 거야. 그리고 새누리당이 당선됐어. 경기 동부에서.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선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건데 기어이 그 경선을 따낸 게 유시민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선을 따냈다고 쳐. 그 다음에 그 통진당 폭력 사태. 이게 또 얼마나 골 때렸냐 하면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투표를 뽑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표를 얻은 애들이 앞번호, 표가 좀 떨어지면 뒷번호인데 그때 이제 유시민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16%까지의 지지율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자기가 뒷번호를 받은 거야. 국회의원 뒷번호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마지노선이 이거니까 16%까지 얻어내겠다고. 10%도 안 됐지 아마 그때? 그래가지고 그 앞번호가 민노당 쪽이었다고. 그래서 이석기, 김재현인가? 그런 애들이 다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선거 결과를 보니까 지가 안 됐잖아. 비례대표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유시민 지지자들이 민노당에서 그 선거 부정선거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거야. 그래갖고 그 통합진보당으로 다 모아가지고 민주당 낙선운동하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뭐가 다르냐. 그래도 통합진보당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지랄 연병을 할 때 아유 그래놓고서는 통진당 폭력 사태로 싹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결론은 나중에 유시민 지지자들이 그 유시민 쪽 국민참여당 쪽 인사들이 구속이 돼 2명이. 그리고 그 민노당 쪽에서는 부정선거 안 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 그래서 유시민이 정계 은퇴한 거야. 그 책임지고. 유시민이 정계 은퇴한 게 그래서 정계 은퇴한 거야. 그런데 무슨 총리로 유시민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땠겠냐. 그 당시에 또 이 유시민 주변에 몇 사람이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면 정당 제조기. 이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2003년인가에 개혁당이라고 있어. 찾아봐봐. 개혁당. 그게 유시민이 만든 정당이었어. 그때 그 개혁당을 만들면서 그 노사모가 주축이 돼서 만든 게 개혁당이었어. 기억나지? 몇 사람은 알 거야. 그게 2004년 이전에 그 개혁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그게 노사모 출신들 중에 정치적인 꿈 야망인 애들이 만든 정당이었어. 그런데 그 개혁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또 선거를 했다가 선거 비용이 또 빚이 됐어. 그래갖고 그 빚을 어떻게 할 거냐는데 유시민이 그걸 개인적으로 지고 있었던 빚이었어. 근데 그걸 국민참여당으로 끌고 들어가. 그리고 그 국민참여당에서 민노당이랑 합당하면서 그거 통합진보당까지 그 빚이 계속 이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딱 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통합진보당에서 유시민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어. 근데 이게 합당 과정에서 이게 유시민 개인의 빚이라는 그런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유시민이 갚을 필요 없다고 그런 거지. 그게 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난 아니라고 봐.
정당 돈 관리를 그 당시에 참 이상하게 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게 개인적인 빚이라기보다 그게 정당, 개혁당부터 쌓인 빚이야. 근데 그때 그렇게 정당 만들기를 하면서 붙었던 팀이 있어. 걔네들 중에 일부가 그때 왜 그 100만 밀란 할 때, 100만 밀란 만들 때 내가 그때도 참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게, 내가 2010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특집을 했어. 무슨 특집이었냐?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그 특집을 하는데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민주당 개혁에 관심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2010년 1,500, 2,000명 정도 보는 방송이었는데 800명, 900명밖에 안 보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둥, 민주당에 관심 없다는 둥, 그래서 막 애들을 채팅창에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면 나 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체육관 선거를 없애야 되고 이런 모바일 선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8일 동안 했어. 7일 동안. 그리고 나는 그때 철저히 외면을 당했지. 근데 8월 15일에 문성근이 그 100만 밀란이라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러면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제안문이 내가 8월 1일부터 했던 말을 짜집게 한 내용이었어. 내가 8월 1일부터 7일까지인가 했던 그 일주일 동안의 방송을 짜집게 해갖고 나온 거야. 그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거 저작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때 망치가 했던 얘긴데, 망치 부인이 했던 얘긴데,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가라고, 이런 방송 재미없다고 채팅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내 말을 가지고 얘네들이 짜집게 해서 100만 밀란 만든 거야. 그때 그랬어. 그리고서는 그 100만 밀란에 내가 갔을 때 그 개혁당부터 만들었던 몇몇 인사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소위 무슨 플랫폼 만든다고 또 그 사람들 일부가 거기 있었고. 이게 개인에 대한 욕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문성근 선배도 나는 거기서 이용당한 거라고 봐. 이 문성근 선배 내가 볼 때 바지 사장 같은 거였어. 문성근 선배를 앞세워서 틀림없이 뒤에서 이권을 챙긴 애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문성근 선배를 욕하면 난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문성근 선배를 만났는데 자기는 내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자기는 내 방송을 본 적도 없고 내가 했던 말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자기네들의 회의 결과 나온 말이래.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문성근 선배가 말을 잘하고 약간 그 연극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연설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문성근 선배를 앞세운 거야. 앞세워가지고 막 얼굴 마담을 시키고 실제로 뒤에서 실리를 챙겼던 인간들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그때 그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문성근 선배가 그때 정치를 잘 모를 때였단 말이야. 근데 그 100만 밀란이라는 걸 우리가 막 16,000명을 일주일도 안 돼서 확 같이 밀어줬어. 그런데 이 문성근 선배가 그 천정배에 출정식에 가가지고 100만 밀란이 천정배를 지지한다고 발언을 한 거야. 예. 2004년 8월 달에 개혁당 돈 문제로 다툼, 저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정배가 그때 2010년에 전당대회에 자기가 최고위원 되고 그걸로 이제 시장까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야. 근데 그 천정배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러 간 거야. 그 지지를 했어. 그리고 지지했다라고 100만 밀란 문성근 천정배 지지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 맞지?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내가 막 거기서 100만 밀란 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그 뭐 하는 짓이냐. 야권 통합을 하겠다는 세력이 왜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러면서 왜 천정배를 지지하냐고 내가 확 질렀었어. 그게 2010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이 낙곰수, 그 낙곰수 팬덤이 그때 전당대회 개입한 거 아니야. 여론 형성.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덩다리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 낙곰수 미건스가 그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을 밀었어. 그날 찾아봐. 그게 언제 방송인지.
낙곰수에서 그때 정봉주가 딱 4명만 부르라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낙곰수에 남은 애들이 저기 누가 한명숙하고 문성근하고 박지원 박영선 4명만 불러다가 토론했다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인영하고 이하경을 밀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저기 통합진보당 쪽 진보 세력하고 운동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일화할 때 더 유리하다. 내가 그러면서 이인영 이하경을 밀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한테 김근태 빠순이년이라서 이인영 민다고 그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때 낙곰수에서 지금 양아치 같은 애들이 막 여론을 형성해서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만 불러다가 그 토론을 하고 그 영향으로 그 4명이 최고위원회가 돼. 그리고 그 총선을 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방송을 접었다니까. 2015년 1월 15일에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던 게 그 팀으로는 총선 못 이긴다. 틀림없이 내가 그때 찾아봐봐. 2012년 1월 15일 방송을 한번 찾아봐. 어디 있을 거야.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절대 이 사람들은 이 팀으로는 그 통합진보당하고 단일화 못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 그래서 과반수 못 먹게 될 거다. 그 얘기도 내가 다 해. 그치? 그리고 나는 총선 지고 대선 지고 감옥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방송을 접겠다. 결국 자기 자랑. 이게 내 자랑으로 들려? 귓구녕이 문제야? 대가리가 문제야. 내가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2012년 1월 15일에. 그런데 그 미권스에서 밀어가지고 그 4명을 당선시키고 그때 과반수를 못 먹는 거야. 박근혜는 빨간 잠바로 갈아입고 새누리당이라고 이름도 바꿔갖고 나와가지고 사활을 걸었는데 그때 이 더민주하고 통합진보당은 자리 나눠 먹기. 그 유시민이 끝까지 물고 늘어도 내가 그때 유시민한테 정말로 화가 났던 건 원래 2월 달까지 끝내기로 했어. 단일화를. 그런데 그걸 3월 10일까지 끈 거야. 79개 경선 붙여달라고. 79개의 경선을 붙이기 위해서 보름 이상의 시간을 끌었어. 그때 그 79개가 소위 국민참여당 출신의 그 양아치들을 경선 붙여달라고. 그러면 그 양아치들의 팬들이요. 이 또 여론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민주당 후보들 너무 짓밟은 거야. 경선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너무 짓밟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더민주가 뽑혀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상당수가 지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이런 얘기 왜 할까?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내년 지방선거 지면 문재인은 끝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발정제 쪽에서 다 먹어버렸다. 다수가 차지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못 써.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들 눈치 보게 되어 있어. 그러면 문재인은 뭘 해도 개혁이 안 되는 거야. 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가 마비되는 거야. 지금 왜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이랑 합당하다는 얘기가 나왔냐. 그게 뭐야. 지역의 그 구의원 시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반대당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러면 문재인은 사사건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망치 인연이 또 김근태계라서 친노를 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친노를 까는 게 아니라 노무현을 팔던 놈들을 까는 거야. 어디서 뭐 하든지 근본도 모르는 놈들이 노무현 관련된 명함 파갖고 돌아다니면서 양아치처럼 지역에서 정치하겠다고 떠버리고 다니고 걔네들이 또 내년에 나와가지고 지역에서 개고생하면서 정치했던 사람들 등신 만들고 인터넷으로 욕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선거 또 말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노무현은 이제 없어. 노무현 재단이나 노무현에 관계된 명함 파갖고 다니는 애들, 걔네들을 경계하세요. 걔네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진짜 암덩어리들이야.
2012년 1월 13일 방송. 낙곰수에서 4명만 녹음한 이유. 저 방송에 나오겠구만. 물론 노무현 재단의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노무현 재단의 모두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의 명함을 파서 지역에서 정치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중에 진짜 심각한 인간들 많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노무현 재단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노사모에서 한따까리 했던 사람이래. 근데 걔가 술만 마시면 지가 여자 강간했다고 자랑을 했던 놈이야. 그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노사모에서 뭔가 큰일을 했다는 애야. 누군지 언급하지 마. 알아도 쓰지 마. 근데 이게 술만 먹으면 지가 여자 옛날에 따먹었다. 그런 얘기를 했던 놈인데 걔가 2004년에 공천 받으려다가 그것 때문에 못 받았어. 근데 아직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이 덩다리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밴드니 뭐니 이런 데에서 여론이 막 형성되면 우 따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진짜 이 양아치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욕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설친다니까? 아마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 8월 내가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